네, 여러분 오늘은 49강 엘리어트 파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 첫 시간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는 보조 지표에 해당이 되는데 이 보조 지표를 쓰기에 유용한 점은 이렇게 조건 검색에 이제 지표를 설정을 해서 종목을 발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은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는 종목을 발굴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대를 돌파를 하는 종목을 발굴할 수가 있는 조건식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7월 1일에 조건 검색을 시행을 해봤더니 지금 보시면은 현대약품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 정원 에시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현대약품의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때 구름, 이 파란 구름을 돌파를 하면서 조건식에 포착이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또 구름대가 지지대로 작용을 하고 이제 슈팅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21%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정원 엔시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름대를 돌파를 하면서 조건식에 포착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24%가 상승했습니다. 이제 구름을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 저항대를 좀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저항을 돌파하는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은 조건 검색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식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거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뭐 사방팔방 어떤 움직임이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거를 이용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락만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엘리어트 파동의 경우는 상승파가 5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락 파동이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한 상승 파동이 5개가 나오고 하락 파동이 3개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바로 이런 모양의 어떤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익히셔가지고 차트에다 적용을 해보시면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이제 보시면은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고점을 찍은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하락 추세를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상승 추세에서는 이제 오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동을 보시면은 일단 여기에서 상승 1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조정파가 나옵니다. 여기가 조정 2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는 3파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조정파 4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찍은 다음에는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하락 3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하락이 시작되는 첫 파동을 A 파동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잠깐의 반등을 주게 되는데 이 파동이 B 파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A 파동의 저점을 이탈하면서 급락을 크게 하는데 이 마지막 파동이 C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이러한 추세로 가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잘 익히셨다가 추후에 종목을 대응을 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용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충격파랑 조정파로 좀 나눠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충격파는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은 추세랑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추세랑 파동이 같은 방향일 때 충격파라고 말을 하고요. 추세랑 반대로 움직일 때는 조정을 겪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파가 되고요. 그리고 하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일 때도 하락 방향이랑 똑같은 방향의 파동을 충격파라고 하고 반대 방향을 조정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보시면요. 여기가 상승 1파고 2파, 3파, 4파, 5파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는 그 위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가는 방향을 보시면요. 1파가 지금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3파가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5파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인데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랑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1파랑 3파랑 5파가 충격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승 추세랑 반대로 움직이는 파동이 나오는데 2파랑 4파가 아예 반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조정파가 나오는데 이 이 경우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정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보시면은 A 파동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C 파동이 이제 하락 방향으로 이제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B 파동을 보시면은 잠깐의 반등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방향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가는 파동을 보시면은 이 A 파동이랑 C 파동이 이제 아래 방향으로 같은 하락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충격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의 반등을 주는 비파동이 오는데 얘가 조정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각 파동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파가 시작이 되는데 1파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을 시작을 할 때 본격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나오냐면은 이제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거나 아니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횡보하거나 하락을 할 때 이렇게 바닥을 다지게 되고요. 이제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 거래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1파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 1파는 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파동이 1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의 조정이 오고요. 잠깐 조정을 주는데 이 파동이 2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2파의 저점이 1파의 저점보다는 무조건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올라가는 추세가 만들어져야 상승 추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저점이 이렇게 1파의 저점보다 내려가게 되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이 부분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2파의 저점이 1파의 저점보다는 이렇게 무조건 올라가줘야 되는 부분은 꼭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3파가 나오는데 이 상승 3파가 가장 길게 나오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특징은 이 1파의 고점이죠, 그렇죠? 이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1파의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3파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 3파가 길이가 가장 길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1파의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는 이때가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3파가 굉장히 수익을 날 수가 있는 가장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4파는 보시면 이제 상승 3파가 시작이 되고 잠깐의 조정이 오는데 여기가 4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정 4파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꼭 지켜줘야 되는 부분은 이 4파의 저점이 1파의 고점보다는 무조건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4파의 저점은 1파의 고점보다는 무조건 올라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확실히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5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지막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하는 5파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상승 3파보다는 좀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승 1파랑 좀 길이가 흡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주가가 하락을 겪게 됩니다. 하락 추세를 겪게 되는데 이 A 파동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고점을 찍고 꺾이는 첫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의 반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고점에서 만약에 매도를 못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잠깐의 반등이 있을 때 이때서라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잠깐의 반등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꼭대기까지는 거의 다 회복을 하지 못하고 이제 잠깐 반등을 하기 때문에 네, 이때서라도 좀 타이밍을 잡고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A파의 저점을 강하게 이탈을 하면서 이제 급락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급락을 크게 하는 이 마지막 파동이 C파동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엘리어트 파동은 좀 기본적으로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정확히 지켜줘야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으로 착각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켜줘야 되는 기본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2파의 저점이 있죠, 그렇죠? 여기가 조정 2파가 나오는데 2파의 저점이 1파의 저점보다는 무조건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추세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는 저점이 올라가는 게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2파의 저점이 1파의 저점보다는 높아져야만이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4파의 저점이 1파의 고점보다는 무조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파의 저점이 요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에 의해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4파의 저점이 1파의 고점보다는 무조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상승 3파가 가장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3파가 가장 짧아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3파랑 5파 길이가 뭐 똑같은 경우도 있고 약간의 그 변수는 있을 수가 있지만 3파가 가장 짧아질 수는 없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G2파워는 최근에도 또 급등이 크게 나왔던 종목인데, 제가 6월 3일에 G2파워를 여기 다크호스 공략주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6월 16일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 기준으로 28% 수익권이 나왔었던 방법이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G2파워를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2파워는 제가 공략을 이 시점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차트상의 흐름을 이제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G2파워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을 4월 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거래량 없이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저점을 찍고 그 다음 상황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이 1파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든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공략을 하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 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 경우는, 만약에 이 경우가 1파가 만족을 한다라면은 엘리어트 파동에 의해서 3파랑 5파가 계속해서 이어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제가 이날 공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을 보시면은 일단 여기가 1파가 나왔죠, 그렇죠? 1파가 나오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조정 2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파 뒤에 그다음에 짧은 2파 조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2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2파의 저점이 1파의 저점보다 이제 높아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 3파가 시작이 되면서 상승 3파가 가장 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목표가 35,000원에 이날 도달을 하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 3파는 이제 1파보다도 더 길게 나오게 되면서 거의 매수가 대비해서는 4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1파의 길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파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여기 이 폭을 보시면은 거의 17,500원대에서 27,500원까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대략 상승폭이 10,000원 정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3파의 이 길이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제 이 이상으로 훨씬 많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 3파의 길이가 가장 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3파는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엘리어트 파동 그 초입부에서 매매를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이제 차트적으로 좀 보시면은 상승 3파가 나올 때 1파의 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를 상한가로 하면서 상승 3파가 굉장히 길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상승 3파가 굉장히 길게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3파 이후에 잠깐의 이제 다시 조정이 오면서 4파 조정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지막 날에 이날 샵 3772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한테 G2 파워를 다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다크호스 공략주로도 G2 파워를 공략을 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G2 파워는 이날 재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재진입을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서 1파가 나왔죠, 그렇죠? 1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조정 2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파가 가장 길게 나왔는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 4파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이 두 개의 캔들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4파의 저점은 무조건 1파의 고점보다는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여기에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1파의 고점에서 이렇게 지지되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승 5파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샵 3772로 팡팡을 보내주신 분들은 G2 파워를 7월 5일에 바로 이날에 좀 받아보셨을 수가 있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1파의 고점에서 이렇게 지지되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상승 5파가 더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날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거래일에 보시면은 22%가 급등했습니다. 이제 바로 상승 5파가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급등이 이어지면서 매수가 대비 38%가 바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고 공략을 하신 분들은 매수가 대비해서 38%의 상승을 보셨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 파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1파가 나왔죠, 그렇죠? 조정 2파가 나오고 제일 긴 3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파가 나오는데 이 4파의 저점은 1파의 고점보다는 높아져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공략을 한 결과 상승 5파가 나오면서 이제 고점을 찍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G2 파워 같은 경우는 4파의 저점에서 눌림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상승 5파를 예상을 했었던 방법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해볼 수가 있는 거는 1파의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매매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파의 고점을 돌파를 했을 경우는 3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매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파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3파가 가장 길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매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1파가 이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1파의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승 3파는 길이가 제일 길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1파의 고점을 돌파했을 때 대량 거래가 실려주면은 더 신뢰도가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1파의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거래가 좀 붙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점은 2파의 저점이 그러니까 무조건 1파보다는 높아져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꼭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상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의 3일 만에 3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3파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슈팅이 크게 나왔었고요. 일단 보시면은 제가 종목이랑 매수가랑 그 목표가를 전부 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따라하신 분들은 거의 3일 만에 35%의 상승을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제가 이 마지막 날에 공략을 하시라고 했는데 차트상으로 이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좀 저점을 찍은 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은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다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으로 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저는 1파라고 봤고요. 보이시죠, 그렇죠? 1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2파가 나왔습니다. 조정 2파가 나왔는데 이 2파의 저점이 1파의 저점보다 올라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마지막 캔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1파의 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1파의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파의 고점을 돌파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1파를 형성을 했을 때보다 거의 훨씬 더 급증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래가 붙으면서 1파의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 3파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바로 이날 공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상승 3파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는 35%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파가 나왔죠. 조정 2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3파가 나오는데 이 3파가 1파보다 훨씬 더 길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상황까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때 상승 3파가 이렇게 나오고 다시 이제 조정 4파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조정 4파의 저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4파의 저점이 1파의 고점보다는 높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파의 고점 라인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상승 5파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승 5파까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 첫 파동을 A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잠깐의 반등을 주는 이 파동이 B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파동의 저점을 이탈하면서 급격하게 급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파동이 C 파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좀 차트상으로 좀 찾아보실 수가 있다라면은 좀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다른 예시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페타시스는 제가 작년에 좀 공략을 하시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 경우도 엘리어트 파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11월 12일에 이날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저는 그 엘리어트 파동의 1파를 여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1파가 시작이 되고 또 1파의 고점을 강하게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때 1파의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 3파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그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엘리어트 파동의 1파가 될 수가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사실 이제 고점이 좀 여러 번 나오게 되면서 이 경우를 1파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1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때 상승이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죠. 2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 4파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 4파의 저점을 잘 확인을 해보시면은 1파의 고점보다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파의 저점이 무조건 1파의 고점보다는 올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를 1파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트적으로 좀 잘 분별을 해서 1파를 잘 잡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상황도 보시면은 이 경우를 1파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조정이 왔죠. 조정 2파가 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파가 오고 조정 4파가 오게 되는데 이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 4파의 저점이 1파의 고점보다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지금 이 파동을 1파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때 파동을 1파라고 보고 그다음에 조정 2파가 오고 그다음에 1파의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 3파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1파의 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제 매수를 해서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계속 상승 3파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급등까지
신고가까지 경신을 하고 계속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3파가 엄청 길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 66%가 상승을 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상황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파의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매수를 했고요. 이제 상승 3파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4파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4파의 저점을 보시면은 1파의 고점보다 이제 높이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렇죠? 조정 4파가 나오고 마지막 상승 5파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제 주가가 그 다음에 하락 추세로 빠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A 파동이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잠깐 반등을 주는 B 파동이 나오고 이 A 파동의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C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거의 91%의 상승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거는 1파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이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은 상승 3파에 이어서 상승 5파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을 좀 크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상승이 이렇게 나올 때는 잠깐의 조정을 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2파, 4파가 조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정이 어디까지 올지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방적으로 상승이나 하락만 하지 않고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데 이 현상을 되돌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어디까지 있을지를 진짜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조정파의 길이를 되돌림 값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깊을 경우, 조정이 좀 강할 경우는 61%가 조정이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정이 약할 경우는 상승폭에 38% 조정이 있다라고 대략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1파에서 상승이 요만큼 하죠, 그렇죠? 근데 조정이 강할 경우는 이 올린 것만큼의 62%가 내려옵니다. 하지만 조정이 약할 경우는 38%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4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만큼 올라갔죠, 그렇죠? 이만큼 올라갔는데 조정이 강할 경우는 이 상승폭의 60%만큼 내려오고요. 조정이 약할 경우는 이 폭의 38%만큼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강할 경우는 대략 61.8% 조정이 있고 조정이 약할 경우는 38.2% 조정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이 숫자들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은 이런 좀 의미 있는 숫자들을 쓰게 되는데 피보나치 수열을 쓰게 되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도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은 그 구름대를 돌파하는 조건식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엘리어트 파동의 1파가 시작이 됐을 때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는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을 하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는 종목을 발굴할 수가 있는 조건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 금요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